네, 안녕하십니까. IM 증권에서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손명석입니다. 자, 오늘은 그 월간 반도체 9월 자료가 나와서요. 이제 그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8월달 말씀드린 내용하고 뭐 크게 제 견해가 바뀐 게 없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가장 역시 그 시장에 관심인 것은 AI 관련한 투자, 그 다음에 이제 HBM의 수급, 뭐 이런 것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업데이트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제가 AI 서버 주문 받은 대만 서버 ODM 업체 주문 받은 양이 이제 49만 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 대만 서버 ODM 업체들이 55만 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 설비를 확장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올해 AI 서버 생산량은 아마도 49만 대에서 한 55만 대 사이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AI 서버에 들어가는 가속기 반도체, 제가 요번에는 내년 거 전망치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코어스 캐파를 19만 3천 장 할당받아서 472만 9천 개, 그 다음에 AMD가 4만 장 코어스 캐파 할당받아서 64만 개, 그 다음에 인텔이 8천 장 할당받아서 20만 개,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데서 제공하는 ASIC이나 FPGA 기반으로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가속기 반도체가 코스캐파 11만 장 할당받아서 374만 9천 개, 이거 다 합쳐보면은 931만 8천 개의 가속기 반도체가 올해 이제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되겠냐? 자, 내년에도 역시 이 가속기 반도체라는 거는 코어스 패키지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이 코어스 캐파가 각 가속기 반도체 업체들에게 할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엔비디아가 내년에는 코어스 캐파를 38만 6천 장 받는 걸로 제가 100% 증가하는 걸로 일단 전망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AMD도 8만 장으로 100% 증가, 인텔도 16,000장으로 100% 증가, 이렇게 제가 지금 전망을 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제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 지금 엔비디아가 TSMC한테 올해 15만 8천 장을 할당을 받았는데, 자, 내년에는 지금 30만 장을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뭐 100%는 아닙니다만 100% 증가한다라고 제가 되도록이면 좋게 그렇게 이제 전망들을 해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코스캐파들이 업체별로 이렇게 지금 100%씩 할당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 그러면은 내년에 생산 가능한 가속기 반도체 생산량은요 1,400만 개 정도, 그래서 올해 대비 50% 정도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어스캐파는 100% 느는데, 그런데 왜 가속기 반도체는 50%밖에 안 느냐?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 올해 주로 생산하는 이 H100이나 H200 같은 하퍼들은 코어스 웨이퍼당 29개씩 생산량이 나오거든요. 웨이퍼당 칩수가 29개예요. 그런데 내년에 주로 생산할 이 블랙엘들, 뭐 B100, B200, B200A, 그 다음에 블랙엘 울트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웨이퍼당 칩수가 15개로 축소가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어스 웨이퍼 할당량은 100% 늘지만, 그러나 가속기 반도체의 숫자는 50% 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속기 반도체의 총수다. 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그런 상황에서 HBM의 그러면 수요는 얼마나 늘 수 있을까? 자, HBM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931만 8천 개의
가속기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이 안에 HBM2E, 3E 이런 HBM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HBM들의 DRAM 용량이 뭐 16GB짜리, 24GB짜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속기 반도체당 HBM이 들어가는 개수가 5개 들어가는 거, 6개 들어가는 거, 8개 들어가는 거 있으니까 이거 다 곱해가지고 더해보면 올해 HBM의 실제 수요량은 8억 8,200만 기가바이트로 작년 대비 319% 증가한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내년 어떻게 되겠냐? 여기 보시면은 내년에 가속기 반도체가 1,400만 개 이렇게 만들어질 경우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HBM들이 들어가고 개당 용량, 그 다음에 가속기당 HBM 개수에서 계산해 보니까 내년에 HBM의 수요량은 18.8억 기가바이트로 올해 대비 113%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속기 반도체는 50%밖에 안 느는데 HBM은 왜 113% 수요량이 늘게 되냐?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올해는 다 8단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12단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죠, 12단.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DRAM 탑재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가속기 반도체는 50% 생산이 늘어도 HBM 수요량은 113% 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내년에 HBM 수요가 100% 이상 늘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러한 계산에 근거한 걸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봐도 그 정도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계획에 따른 그런 그 전망치니까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시장 조사기관들이 발표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큰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수요량에 대해서도 뭐 가트너 같은 곳에서는 올해 뭐 4억 기가바이트 밖에 안 된다. 제가 전망하고 있는 거에 절반밖에 전망을 안 하고 있고 트렌드포스 같은 데서는 뭐 한 14억 기가바이트 된다. 제가 보고 있는 것보다 또 한참 많이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실제 수요량하고요, 실수요량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나 마이크론이 고객들한테 파는 양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트렌드포스가 올해 14억 기가바이트 수요량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수요량은 8.8억 기가바이트라도 실제로 고객들이 가수요가 붙어서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그 차이만큼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주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런 걸로 저는 그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것은 실제로 필요한 양,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수요량을 얘기하는 시장조사기관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주문받고 있는 양,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만큼 현재 고객들이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지금 사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즉슨 재고가 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일단 올해는 8.8억 기가바이트, 내년에는 18.8억 기가바이트의 실제 수요량이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올해 반도체 회사들의 생산 계획을 보면 제가 8월 달에는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토탈에서 13.8억 기가바이트의 생산 계획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16.4억 기가바이트의 생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새롭게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늘었죠, 생산 계획이. 자, 그리고 내년 어떠냐면 내년은 33.7억 기가바이트. 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내년에 또 생산 계획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인 걸로 보여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한테 내년에 HBM 수요가 우리가 한 2배 정도 더 가져갈 거니까 이제 준비해 달라. 이제 그런 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올해는 하이닉스한테 뒤처졌지만 내년에는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팔겠다.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생산 계획이 더 높게 잡혀져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들 대비해서 워낙 생산량이 지금 적다 보니까 내년에는 최대한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생산 계획을 많이 잡아놓은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올해 8.8억 기가바이트 실수요량 대비해서 생산 계획이 16.4억 기가바이트. 자, 그 다음에 내년에 18.8억 기가바이트의 실제 수요량 대비해서 생산 계획은 33.7억 기가바이트. 자, 이러니까 지금 생산 계획이 실제 수요량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율이 부진하면 그러면 물론 이 생산 계획이 달성이 못 되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실제 수요량 대비해서 생산 계획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도 삼성전자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의 HBM 수급은 계속 타이트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공급 과잉을 좀 피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8.8억 기가바이트의 수요량이라는 것도 결국은 지금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에 기반한 그런 전망치인데 만약에 내년 1분기 말 정도 가서 빅테크 업체들이 내년에는 AI에 대한 투자를 조금 슬로우 다운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이 내년에 113%의 수요 증가율도 좀 하향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급 가격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질문들을 하시냐면 그런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에 자기네들 생산 설비를 늘리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이미 팔렸다, 솔드아웃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공급 가능이 될 수 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업계에서는요 이렇게 장기 계약이라는 게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급이 모자랄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서 계약을 뭐 한 1년 정도 이렇게 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냐면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엔비디아한테 와서 실제는 지금 뭐 한 7개 정도 필요한데 지금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10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지금 중국 빅테크 업체들이 언제 가속기 반도체나 HBM의 공급이 끊길지 모르니까 지금 거의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지금 긁어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해는 우리가 10개 가져가지만 내년에 15개 가져갈 테니까 그에 따른 준비를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는 고객들이 내년에 15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코어스 캐파가 한 2배 정도 늘어야 돼 이렇게 TSMC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준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한테 가서는 또 고객들이 저렇게 요청을 하면 HBM 수요량은 2배 늘게 되니까 그에 준비를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TSMC,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회사들은 엔비디아가 고객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내년 1분기 말 정도 갔는데 경기가 엄청 둔화되고 그 다음에 또 빅테크 업체들이 실적이 좀 둔화된다든지 또 그래서 주주들이 투자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에 AI에 대한 투자를 조금 슬로우 다운 한다 그러면 그럼 이제 빅테크 업체들은 엔비디아한테 가서 야, 우리가 15개 달라고 했지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또 주주들도 날리고 우리도 실적도 좀 안 좋아지고 또 GPU 보니까 재고도 좀 많다. 그러니까 12개만 가져갈게 올해는. 나머지는 나중에 더 가져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엔비디아는 또 그 얘기를 듣고 가서 TSMC나 하이닉스한테 가서 미안한데 고객들이 저러니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서 조금 덜 가져갈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더컷인 겁니다. 자, 오더컷이라는 말이 뭐예요? 주문 줬는데 안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런 거요. 과거에도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계약들이 사실 바인딩 확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량이나 가격 같은 게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뭐 경기가 둔화되건 말건 빅테크 업체들이 올해 투자하는 속도대로 내년에도 또 강력한 투자를 지속한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계속 좋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고는 더 쌓이고 그럴 테니까 뭐 더 큰 버블이 터지게 되겠지만 일단 내년에 일정 시기까지는 계속 좋을 수는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 업체들의 AI에 대한 투자 슬로우 다운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업황 그 다음에 HBM 이런 쪽에서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염두에 두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삼성전자 HBM3 8단이 뭐 통과가 됐니 많이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트렌드포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 근데 아직까지 통과 안 됐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인증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HBM3 8단 코스 패키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완성품 단계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아마도 9월 내로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내부 인증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 내로 안 끝날 수도 있고 10월에 끝날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인증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이 과거처럼 어떤 제품의 불량 문제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엔비디아의 내부 인증 인력의 부족 뭐 이런 이유기 때문에 요번에 또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새 조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가격에 대해서 조금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3분기에 고정거래 가격 인상폭을 D램을 뭐 한 10% 초중반 그 다음에 낸드는 한 자리 있을 때 후반 이렇게 지금 올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지금 안 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 쪽에 제가 전에도 아마 스마트폰 시장의 재고가 굉장히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폰 업체들이 반도체 회사들이 제시하는 그런 가격 인상폭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미 가격이 결정이 났는데 심지어는 2분기 가격 대비 3분기 모바일 드램이라든지 모바일용 낸드 같은 그런 제품에서는 가격이 인하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D램 전체 에서 모바일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데 거기서 가격이 지금 못 오른다 그러면 당초에 기대했던 전체 블렌디드 D램 가격 상승률이 10% 이렇게 넘어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환경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인데 작년 2분기 초부터 고객들이 낸드 재고를 계속 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중순까지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낸드는 드램보다 감산을 더 크게 그리고 길게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낸드 업황이 드램 업황보다 더 나빴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낸드 가격이 오를 거에 대비해서 재고를 굉장히 빨리 많이 쌓아왔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낸드 재고가 어느 정도 올라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에 하이닉스의 낸드 출하 증가율, 우리가 흔히 빅그로스라고 얘기하는 출하 증가율이 3분기가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그 수요가 센 분기거든요. 그런데 이번 3분기에 하이닉스의 낸드 출하 증가율은요,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한 자릿수 중반 정도 역성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고객들이 재고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지금은 그렇게 낸드 사가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온 걸로 보인다. 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3분기는 가격이 올라가긴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이익 규모도 올라갈 거고, 이익률도 올라가긴 할 건데, 자, 그래서 4분기에요. 만약에 가격이 한 차례도 뭐 한 자릿수 중반 정도, 뭐 이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업계 평균 디램 영업이익률이 한 50% 정도 도달하게 되는데, 제가 과거에 한번 보니까 50% 정도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도달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잘 안 오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봄 코스트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PC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에서 D램을 구매하는 비용이 역사적으로 보면 한 8% 정도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갑자기 D램 가격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 비중이 16%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비중이 뭐 8% 이렇게까지 내려가게 되면요, 그러면 프로모션용으로 PC 업체들이 D램을 더 삽니다. 그래서 PC의 그 탑재량을 늘려버리죠.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비중이 16%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 얘기는 뭐냐면 PC 업체들이 이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부품 가격이 올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PC 업체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지네들이 이익이 안 나니까 PC 안에 들어가는 D램의 탑재량을 줄이는 그런 일들을 과거에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4분기 지나서 업계 평균 D램 영업이익률이 한 50% 넘어가게 되면 이 봄 코스트 부담 비중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 1분기 되면 이제 계절적으로 수요가 좀 줄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런 봄 코스트 부담이 더욱 가중화되기 때문에 저는 내년 1분기부터는 가격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년에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뭐 46조, 47조, 그 다음에 50조, 그래서 뭐 올해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그 얘기는 그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내년에도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세트 업체들한테는, 뭐 PC 업체들, 스마트폰 업체들한테는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거.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PC 업체, 스마트폰 업체들은 D램 탑재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 회사들이 이익이 올해 대비 증액이라고는 봅니다만 살짝 증가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이익이 늘기가 어렵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년 뭐 1분기 정도, 2분기 정도에서 업황이 둔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 26년은 이제 이익이 감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캐펙스, 생산 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올해 메모리 반도체에 어느 정도나 돈을 쓸 건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숫자를 공표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파악한 그런 숫자를 한번 보면, 올해 D램 그 생산 설비 투자 금액, 즉 캐펙스는 작년 대비 62% 증가할 것 같습니다.
연초에 한 20% 정도 증가할 거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낸드는 올해 16% 감소, 뭐 연초 생각이랑 비슷하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전체적으로 26% 지금 증가할 거로 보여지는데, 이걸 회사별로 보면요. 자, 삼성전자가 올해 메모리 반도체 한 31조 원, 32조 원 정도 쓸 것 같고, D램에 한 21조, 22조, 나머지 한 10조 정도를 낸데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올해 메모리에 한 18조 원, 19조 원 정도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램에 16, 17조 원 정도 쓸 거니까 낸드는 올해 거의 투자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론이 올해 8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는데 올해 4분기부터는 매 분기 최소한 30억 달러 이상씩 쓰겠다고 하니 내년에는 뭐 한 130억 달러 이상, 그래서 마이크론도 내년에는 한 17조 원, 18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펙스가 상당히 D램 위주로 늘어나게 되는데, 자,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업황, 특히 D램 업황의 장기 호황을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뭐냐면, 이렇게 캐펙스가 늘긴 하지만 이 캐펙스가 물론 뭐 이렇게까지 늘 줄은 몰랐을 거예요, 다들. 자, 그런데 이렇게 늘긴 하지만 이 캐펙스들이 거의 대부분 HBM 쪽으로 들어가지 않냐. 자, 그 얘기는 HBM을 제외한 PC용, 스마트폰용 이런 레가시 드램 쪽으로는 투자 금액이 안 들어가니 앞으로 이 레가시 드램 쪽으로는 생산 증가율이 계속 낮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업황이 나쁠 수가 있냐. 자, 그런 논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P4 라인에서 투자를 멈췄었는데 이거를 다시 재개하겠다. 자,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 하이닉스도 M15X 라인이라는 거를 지금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 라인들에서 레가시 D램 생산 설비를 올리겠다. HBM 말고요. 레가시 D램 생산 설비를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들에서 내년 중순 이후부터 이 레가시 D램의 생산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자, 중국 업체들이 지금 CXMT라든지 또 스웨이슈어라는 그런 D램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올해 생산 설비를 CXMT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2배, 스웨이슈어라는 회사는 없던 회사인데 새로 지금 또 생산 설비를 올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회사들도 내년부터는 이 D램 생산량이 꽤 증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회사들의 D램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만드는 그런 최첨단 D램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 18나노, 16나노 뭐 이런 지금 공정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D램들도 뭐 하이엔드 스마트폰 이런 데는 못 들어가지만 중저가형 스마트폰이라든지 PC용으로는 충분히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또 상당히 이 중국 업체들 거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거를 모두 감안해서 보시면 레가시 드램도 내년부터는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장기 호황의 논거, 그것도 좀 손상이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2월, 3월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업턴의 시작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그동안에 너무 나빴던 수요가 올라오면서, 작년부터 올라오면서 수요 증가율이 올라온 데다가 이제 고객들이 그동안에 업황이 나쁘니까 재고를 많이 줄여놨는데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 같고 하니까 작년 2분기부터 이제 재고를 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수요 증가율이 올라오는데 더해서 고객들의 재고 재축적 수요, 즉 가수요가 붙으면서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작년 2월, 3월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자, 올해는 어떠냐면,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객들은 계속해서 재고를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수치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올해 D램 출하 증가율, 이거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고객들한테 얼마나 많이 파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 올해 출하 증가율이 21%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 D램 업계 생산 증가율은 이걸 얼마나 많이 만드냐인데, 제공품 포함 기준으로 12% 생산 증가율이 올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수요 증가율은 실제로 필요한 게 얼마나 느냐, 이거는 올해 한 16, 17%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 출하 증가율이 21, 22%고 생산 증가율은 12%니까 올해도 출하 증가율이 생산 증가율 대비해서 뭐 한 9%, 10%포인트가 높으니, 이 얘기는 실제로 생산하는 것보다 반도체 회사들은 더 많이 지금 팔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재고를 줄이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반도체 회사들 재고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줄었는데, 올해 출하 증가율은 또 실제 수요 증가율 대비해서 한 5%포인트가 높으니까, 이 얘기는 고객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올해도 더 많이 지금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재고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운 사이클, 하락 사이클은 보통 어떻게 오게 되냐 하면, 경기가 둔화되든지 해서 반도체 수요 증가율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고객들이 더 이상 재고를 쌓을 수 없어서 재고를 줄여야만 할 때, 자,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수요량보다 주문을 덜 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과거에도 가끔씩 들었던 오더 컷인 겁니다. 이때 하락 사이클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지난 20년간 보면 메모리 반도체의 하락 사이클은 보통 1년, 1.5년,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1.5년에서 2년, 거의 20년간 이러한 사이클을 보여왔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작년 2, 3월에 시작된 상승 사이클이 2년 사이클이라 그러면 내년 한 2, 3월 정도에는 하락 사이클로 전환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뭐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요번에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쯤에 공교롭게 빅테크 업체들이 내년 AI에 대한 투자를 강도를 결정한 시기이고, 만약에 그때 가가지고 올해는 조금 투자 속도를 슬로우 다운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락 사이클로 진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반도체 주가라는 거는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업황을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만약에 내년에 2월, 3월에 업황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주가는 6개월 앞선 올해 3분기 중에 반도체 주가는 또 하락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내년에도 빅테크 업체들이 올해의 AI에 대한 투자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이어가면, 그러면 업 사이클, 이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빠지겠죠. 자, 그러나 만약에 내년에 빅테크 업체들이 AI에 대한 투자 강도를 조금 슬로우 다운한다, 그러면 사이클이 하락 사이클로 들어가고 다시 이제 상승 사이클로 오고, 뭐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거의 모든 투자가분들,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감안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럴 가능성도 감안하셔야지 저는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반도체 월간자료 9월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은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시고, 주가 빠졌으니까 지금 저점에서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내년 1분기 이후에 업황 둔화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하시고 좀 더 조심스러운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